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입니다. 여름철 바캉스족을 노린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절도수법도 갈수록 지능적이고 대담해지고 있어 좀 더 전문적인 대비책이 필요한데요. 빈집털이범의 표적이 되지 않을 방법을 주향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휴가철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소홀한 문단속으로 빈집털이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6월에서 8월 사이 김해 중부 경찰서 관내 절도 발생 현황을 보면 매년 600여 건이 넘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만도 400여 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절단하고 침입해 귀금속 등을 모조리 털어갔습니다. 마주보는 이 아파트도 함께 털린 것입니다. 휴가철 보안을 위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곳이 바로 현관입니다. 이 현관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행을 떠나기 전 우유나 신문 등을 중지시키는 것이 보안의 기본입니다. 절도범들은 사람이 있는지 초인종을 눌러 확인해 보거나 전단지 부착을 가장하여 집안 내부 인기척을 확인해 보거나 저녁에 불이 꺼져 있는 집이나 문 앞에 신문이나 우유 등이 쌓여 있는 곳을 유심히 본 후 빈집임을 확인하여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고 여행을 떠날 때 관할지구대에 미리 신고하면 경찰관들이 하루 서너 차례 순찰을 돌며 방범 상황을 체크해 줍니다. 특히 야간에 빈집털이범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 예약 기능을 이용해 일정 기간 전등과 TV 등을 켜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김해 중부경찰서에서는 휴가철 빈집털이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 시간대 자기 주도적 주민 접촉형 도보 순찰을 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매일 2시간씩 가시적인 목근무 활동으로 검문 검색을 강화하여 요즘 도둑들은 집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때문에 휴가를 떠나기 전 집 전화를 휴대전화 등 다른 번호로 연결하는 착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발코니나 가스배관을 통한 외부 침입을 사전 봉쇄해야 합니다. 또 문자로 집 상황을 실시간 알려주는 폰 CCTV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이 같은 휴가철 보안 7계명을 점검하고 떠난다면 안심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GHN 주향입니다. 진영읍 봉화마을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봉화마을 영농법인은 환경보호를, 토지주들은 재산권 보호를 강조합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영읍 봉화마을 영농법인과 주변 농경지입니다. 봉화산과 화포천 유역의 5개 마을 122만 제곱미터의 땅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김해시는 토지주들의 뜻에 따라 95만 제곱미터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했습니다.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친환경 농업이 중단될까 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 봉화마을 영농법인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해제 재검토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보냈고 수년 전부터 불거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여기는 농지로서 이용이 극대화된 친환경 생태농업을 9년째 김해 경남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지 않습니까? 전국에서도 아주 드문 그런 성공 사례로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곳이죠. 이런 곳을 해제하겠다 하니까 정말로 뜬금없는 저희들 관광객들도 상당수가 농업진흥지역의 유지를 바랍니다. 봉화마을이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친환경 농법의 중심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후대에 있어서 아이들도 많이 태어날 거고 저도 이제 제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런 친환경 농지가 사라진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땅을 가진 지역 주민의 생각은 다릅니다. 정부의 구제 완화 차원에서 이 농지가 봉화농지가 그거에 해당되는 농지라 사실은 농식품부서 해당이 되면 해제를 할 것이고 안 할 거면 안 할 건데 우리 지도 재산을 대해서 왜 체면하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를 지켜보는 김해 시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중앙정부가 결정하지만 해당 지역 지자체의 의견을 대체로 따릅니다. 현재 토지 소유주들은 해제를 바라고 있으며 봉화 마을에서는 친환경 생태 구역이 잘 보존되어 있어 해제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양측의 입장을 저희들은 잘 판단하여 지역 주민들은 친환경 농업이 봉화 마을에서 지속 가능한지를 따져볼 때가 됐다고 호소합니다. 날로 늘어가는 공장지대에 고립된 농경지의 농업용수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주들은 본산 중공업단지에서 내려오는 오염된 물이 양수기를 통해 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농업용수의 수질이 갈수록 떨어져 일부 지역은 5급수에 해당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가 거의 다 되는 농지를 저도 인정을 하고 여기 현재 김종호 대표도 거기에 대한 거의 아예 알고 있다고 내 생각을 아예 하고 있어요. 이 물이 썩은 자체를 가지고 이거는 친환경도 절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시속 게임을 벌여온 봉화마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는 아직도 결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GHN 최윤영입니다. 김해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인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과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같은 유해동물이 최근 수년간 김해 주변 낙동강 지류에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낙동강 지류 중에서도 도심을 통과하는 해반천에서 생태계 교란동물 소탕 작전을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3,832만 원을 들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외래어종과 황소개구리 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태계 교란생물 수매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베스와 블루길 600kg을 사들였고 올해는 666kg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최근 김해시가 높은 기온이 관측되는 원인이 공동기상 관측소 위치 등에 있다는 의견에 대해 김해시와 부산지방기상청은 과거 기상자료 데이터 분석과 현장을 확인하는 등 공동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김해시 공동기상 관측소의 주변 여건 환경이 양호하고 장애물 및 기타 오관측 요소가 없는 등 기상학적 문제가 없으며 현장 점검 결과 기상관측 표준화법의 우수 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경상남북도 기상 관측 결과 최고 기온은 의성 37.8도씨, 영천 37.6도씨, 합천 37.5도씨이며 김해는 36.4도씨로 관측돼 김해시가 제일 더운 도시라는 일부 주장이 잘못됐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민 스포츠센터 빙상장에서 공룡 모형의 정빙차를 시승하는 이색적인 체험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빙상장을 변진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난생 처음 티라노 공룡을 타고 빙상장을 달리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신기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TV에서만 보던 멋진 정빙차를 그것도 이벤트 응모에 당첨돼 실제로 타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빙차를 탔을 때 오늘 처음 타보는 거라서 불안했지만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타고 싶어요. 빙상장에는 정빙차 시승뿐만 아니라 빙상차에 랩핑된 공룡이 등장해 아이들과 함께 스케이트를 타는 등 이색 이벤트가 마련돼 무더위를 잊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국내 최초로 시행한 정빙차 시승 이벤트에 공룡 랩핑을 더해 김해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원한 빙상장에서 얼음을 지치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밖에는 무척 더운데 좀 시원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뜻밖의 이렇게 이벤트 했는데 잘 될 줄 몰랐는데 다미가 되어서 좋은 이벤트에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는 빙상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캐릭터 정빙차 시승과 다양한 이벤트 등을 오래전부터 시도해왔습니다.
북미 4대 스포츠 중에 하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승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도 그걸 도입해서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빙상장 한켠에서는 전 빙상 선수들로부터 아이스 스케이팅 기술을 전수받은 아이들이 화려한 기량을 선보입니다. 2004년 국제 규격으로 건립된 김해 시민스포츠센터 빙상장은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컬링 등 다양한 빙상 종목이 가능해 김해 빙상 꿈나무들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불모지인데 이런 시설이 생겨서 좋고요. 이런 이벤트나 공룡 이벤트 같은 걸 통해서 빙상을 많이 알릴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김해 유일의 빙상장, 무더운 여름 속 겨울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김해 지역 힐링의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GHN 변진성입니다. 밀린 공부에 학원 수업, 방학 숙제까지 요즘 아이들은 방학이 되어도 책상 앞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 김해시 보건소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공을 받으려다 놓치는 아이들. 안간 힘을 쓰며 집중해보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지 안타까운 탄성이 쏟아집니다. 드라이브 그거 했을 때 펜다만 나왔었는데 해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재밌고 선생님 알려준 대로 한번 해봤는데 어려워요. 동부도시보건지소가 동부권 지역아동센터 4곳을 선정해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주 2회 과정으로 운동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그중 한 곳인 씨앗 행복한 홈스쿨에서 캔다마 수업이 한창입니다. 캔다마는 줄로 연결된 공을 던져 본체 받침대 위에 올리거나 윗부분의 뾰족한 곳에 끼워 넣는 놀이입니다. 유럽의 귀족놀이에서 유래해 세계 각국이 즐기는 놀이이자 생활 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맞벌이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루 종일 방학 동안 보내게 되는데 보통 영어나 수학 같은 학습 위주로 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같이 함께 운동하면서 협동심도 기르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방학 생활을 좀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캔다마는 신체의 균형과 반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체 근력이 향상되고 복근과 팔의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좁은 받침대 위에 공을 올리려면 고도의 집중력과 다양한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작은 운동기구 하나로 아이들 눈빛이 반짝이고 조용하던 교실에 활기가 넘칩니다. 인기 애니메이션에 등장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끈 캔다마. 친구들과 어울려 작은 기구 하나로 신나게 웃고 떠들며 놀이처럼 운동을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해맑아 보입니다. GHN 박은경입니다. 김해시가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시는 8월 체납분부터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즉시 압류해 채권을 확보하고 재산조회와 사전 공매 예고를 거쳐 신속하게 처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 시는 지난해 체납자들에 대해 일제 정비기간을 지정하고 별도의 징수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김해시에 이월된 체납액은 총 411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자동차세 등 총 344억 원이 체납됐습니다. 시는 7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와 관련해 누적 체납세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해시는 최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입점함에 따라 전통시장의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입과 홍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절 온누리 상품권 구매 금액 상향 조정과 직원 복지 포인트 및 시상금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직원 생일에 지급하는 문화상품권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시행하는 외식의 날 운영도 시 본청만 시행하던 것을 전통시장 인접한 동주민자치센터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김해시는 치아 우식증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에 대한 기관 의견 조사를 오는 24일부터 실시합니다.
이 사업을 17년간 시행해온 김해시는 4년마다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치아 우식증 예방에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이 이상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세계 각국의 사업 실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이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120여 개의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의견을 조사해 향후 추진 여부의 자료로 활용코자 실시하게 됩니다. 김해 원도심에 있는 중고등학교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학급 수가 크게 줄어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존립위기에 처한 학교는 김해중학교, 김해여중, 김해서중, 김해중앙여중 등 4곳입니다. 이들 학교는 원도심 지역인 부원동과 회원동, 그리고 동상동에 위치합니다. 김해중학교의 경우 지난 2007년 33학급이었지만 올해 9학급으로 줄어들었으며 학생 수도 한때 1,172명이었지만 이제는 251명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김해여중은 30학급 1,076명에서 11학급 334명으로 줄었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원도심 학교 살리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지난달 22일에 보고회를 가졌고 원도심 학교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해방송과 함께하는 가야랜드 여름축제, 가족물총과 키즈푸드 페스티벌이 오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가야랜드 일원에서 열립니다. 김해방송 개국 기념으로 준비된 물총축제와 키즈푸드 페스티벌에는 가족 물총 서바이벌 대전과 물놀이 레크, 다문화 음식 체험존, 우리집 간식 만들기, 어린이 프리마켓 등 다양한 키즈 관련 프로그램과 상품 등이 선보이게 되며 매일 다양한 경품 잔치가 펼치게 됩니다. 이번 가족물총과 키즈푸드 페스티벌은 김해 시민에게 즐거움과 시원함으로 한여름밤의 도심 휴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노인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김해시가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상황실을 운영 중입니다. 김해시 보건소는 방문 간호전담 인력 5개 조 20명으로 구성된 건강관리팀을 통해 다음 달 11일까지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8천여 가구의 안부를 전화 또는 가정 방문으로 확인하고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현장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의료기관과 연계해 이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폭염 취약가구 500여 명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건강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특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은 낮 동안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김해 지역 곳곳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낮 최고 기온은 36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날이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더위는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33도로 기온은 서서히 떨어질 예정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하시면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